키워드로 읽는 시장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지 현 구간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만 콕콕 집어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IL셋 김태성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오늘 굵직굵직합니다. 봐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지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CPI입니다. 일단 예상치랑 부합한 것 같긴 한데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니 좀 아쉬움이 공존했나 봐요. 네. 이게 좀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미국장에서는 일단 발표되고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다른 재료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것만 놓으면 실망했다라는 게 불안감을 줄 법한 그런 발표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빅스텝, 빅컷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나올 것이냐 그리고 네. 이제 횟수에 주목을 했었던 상반기였는데 8월 달 들어오면서 혹은 9월 달 들어오면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다 보니 이번에 금리할 때 빅컷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빅컷 그러니까 25bp가 아니라 50bp가 나올 만한 어떤 환경 자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 어제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미끄러져 내렸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미증시, 현물 증시만 보시는 분들은 지표 때문에 낙폭을 좀 키웠다가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네. 선물 지수를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표 발표 이후에 30분도 안 돼서 그 순간에 하락분을 모두 다 되돌렸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보면 실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아쉬운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는 9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유연함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 FOMC 혹은 이제 금리 인하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단일 시장에 대한 수급의 공백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반도체 정말 좋은 모습 보이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6%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현물 증시에서 수급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CPI 혹은 지표, 글로벌 증시 흐름 다 좋지만 우리나라 현물 증시에서의 수급을 더 체크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 결과를 통해서 빅컷을 하느냐 마느냐가 시장의 관심이었다라는 네. 건 거잖아요. 어쨌든 금리는 인하가 될 것으로 9월에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대가 확실히 꺾였다라는 시장에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뭐 대세가 바뀐 건 아니다. CPI에서 삐끗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빅컷 기대가 아직 있다라는 분석도 공존하던데요. 저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빅컷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순리대로 그냥 25bp대로 올랐다면 25bp대로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IT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시겠으나 반도체 IT를 조금 제외를 하고 다른 업종들을 보면 금리 인하 당연히 해당 업종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들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특히나 많은 돈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 제약바이오. 굉장히 흐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풍력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정말 부담됐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빅컷이 아니더라도 저는 금리 인하가 9월 달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횟수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볼 필요가 네. 있죠. 한 번에 그냥 많이 내리는 것보다 25bp씩 두 번 내리나 한 번에 50bp 내리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빅컷이 안 된다 실망할 필요 없고 앞으로 연준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 조절이요? 네. 어떤? 일단 이번에 빅컷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의 CPI 지표로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빅컷이었다면 오늘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환호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지수가 흔들릴 때 그때 저는 비중을 확대하자.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결론까지 이미 다 말씀을 네. 주셨네요. 일단 CPI와 관련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구체적인 섹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이자 이게 시장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AI 수요가 많다라고 젠스낙 CEO를 통해서 우리 건재하다라는 이 시사가 좀 됐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동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니까 감동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감동인 상황입니까? 립 서비스인 거죠. 난 회사 대표가 나와서 네. 우리 회사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할 일은 없고요. 네. 당연히 우리 회사 지금 장사 잘 하고 있고 정말 다른 기업들보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제 4분기에 블랙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잠정 수요는 엄청나게 많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 TSMC를 대체할 뭐 거래선을 뭐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립 서비스 안에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3분기에 대한 매출 공백을 도대체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두 가지죠. 마진율이 속도가 이제 좀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블랙엘이 원래는 7월 달부터 양산이 돼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호퍼 제품이 정말로 그 공백 기간에 좀 매출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해결된 것은 없고요. 딱 그냥 그 부분만 뛰어넘고 4분기에 블랙에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막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요, 뭐 저의 해석보다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좋은 흐름을 내줬다라는 것에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엔비디아 움직일 때 같이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였는데 오늘 정말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답을 들었습니다. 이 상승의 연속성을 조금은 더 기대해와도 괜찮겠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8% 상승하긴 했지만 그동안 야금야금 내려온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네. 있는 거예요.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한 방이 필요한데 이번 발언이 또 한 방이 돼줄지는 아직 뭐 실적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랠리 가능할까요? 한 방은 아니고요. 한 원투 잽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워낙 우리나라 증시의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의 공백 현상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좋은 어떤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구간에서 저는 횡보만 해줘도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떤 수급의 어떤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늘 반도체주에서도 전통적으로 뭐 HBM 관련주라고 이제 불렸던 종목군들도 강하지만 굉장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의 어떤 첫날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또 추석 연휴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속성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 국내 반도체가 오르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5조 7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무려 98.6%, 뭐 100%라고 봐도 될 맞아요. 정도의 비중인데요. 외국인이 자꾸 팔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SK 하이닉스는 매수, 근데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네.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우리 기술주 랠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참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부정 리포트도 9월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쏟아지고 많아졌죠. 있고 리포트뿐만 아니라 뉴스들도 많다 보니까 아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수, 매크로와 조금 더 이제 밀접하다 보니 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동적인 매도세가 지금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반도체주는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어제 기준으로 보면 N달러 환율 차트와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차트가 거의 90%, 95% 동일하게 흘러가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달러 환율이 휘청였어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 시간에 동시에 같이 휘청했기 움직였어요.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단 매크로 환경에 따른 어떤 흐름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가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부담이 커요.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너무 지금 강경하게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대한 어떤 경계 물량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기업 하나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충분히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실적에 대한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6만 전자가 될 정도의 재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일 기업에 대한 이슈라기보단 매크로에 대한 영향이 조금 컸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지금의 매수는 너무나 저는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기간의 문제인 거죠. 네. 삼성전자 오늘 사놓고 다음 주에 10만 전자 언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할 그렇게 말은 볼 종목이 없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가격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번 천천히 사볼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올라주길 바라는 게 그렇죠. 투자자들의 마음인데, 왜 이게 오늘 더 아쉽냐면요. 젠슨왕의 발언에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TSMC 대신 다른 업체를 필요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업체가 삼성전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TSMC를 향한 경고로 봐야 될지 삼성전자를 좀 치켜 세워주는 걸로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투자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일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TSMC를 향한 어느 정도의 경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 빨리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증설해라. 이거인 것 같고, 두 번째, 단가를 가지고 너무 이제 독단적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부품은 2호나 3호나 해서 이제 받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TSMC 쪽으로 이제 워낙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슈퍼 을이 되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TSMC를 조금 견제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 해석하는 시각의 차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오나? 그쵸.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찌 되었든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뭐 이 정도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사실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 비중이 꽤 높아지고 있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반도체에서 나온 물량이 지금 뭐 2차 전지로도 가고요. 특히나 바이오로 좀 가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주 외국인의 러브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에 가장 큰 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제약바이오가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심리. 두 번째, 제약바이오가 과거에는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성과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유한약액, 알테오젠, 여기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하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물음표였어요. 올해 1분기까지는. 그런데 2분기에 확실하게 드러났죠. 우시바이오 기업 실적 줄어들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하반기에 완전히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성과를 보이는 쪽입니까? 당연히 성과를 꼭 보여야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잘 버티면 이것을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 관련 수혜주, 뭐 바이넥스까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음 종목으로 ST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오.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는 제품이긴 한데 최근에 이 ST팜이 미국 쪽으로의 매출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또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 올해 하반기에 정말 또 좋은 성과를 내준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ST팜의 현재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은 이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까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명절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